98조 물건의 정의 할 차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장이 바뀌는데 사장 물건입니다. 물건은 이제 권리의 객체죠. 참고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체물은 무체물하고는 다른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참고로 컨퍼해서 CF 표시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유체물은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것을 말합니다.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99조 부동산, 콤마 찍고 동산입니다. 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그 다음 2항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입니다. 참고로 이제 당구장 표시로 이제 메모를 해놨는데, 토지에 대한 등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등기 기록이 있습니다. 구분돼서 따로 있다는 겁니다. 따로 있다는 겁니다. 구분 소유권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별개로 따로 등기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메모를 해놨고, 이제 100조입니다. 주물과 종물, 주물 콤마 찍고 종물이랑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그러니까 주물이죠. 그 물건이라는 것은 주물의 상용에 항상, 상할 때 항상 상자, 늘 상자, 늘 사용,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용은 이제 일상적인 사용을 말합니다. 늘 사용하는 것. 거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부속물이 종물이군요. 여기 이제 아래법 표시 해놨고 358조 해놓고, 그 358조도 같은 의미의 종물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358조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58조에서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죠. 타이틀이. 거기 이제 내용 보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256조 관련이고요.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100조 종물입니다. 종물 이제 부속물이죠. 그러나 해서 단서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로 얘기했고요. 자, 이제 다시 100조로 넘어와서 지금 100조 1항까지 했고,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할 때 참고 표시에서 358조 같은 의미의 종물이라는 것까지 이야기했고, 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입니다. 처분에 따른다 할 때 처분은 이제 자기 손에서 뭐 해치우는 것, 이렇게 수업 때 쉽게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매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해놨고요. 자, 101조로 갑니다. 천연과실, 콤마 찍고 법정과실이랑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했습니다. 용법에 의하여, 사용 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받아서 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2항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법으로 정하는 과실로, 법정과실로 한다로 되어 있네요. 법문에는. 법정과실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2조 과실의 취득입니다. 이랑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라고 하였고요. 원물이라고 할 때 그 원자는 원래의 원자입니다. 원래의 물건, 그러니까 으뜸 원자인데 원래의 물건으로부터,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는 이제 어미 돼지가 있으면 새끼가 있겠죠. 어미 돼지의 새끼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탯줄을 분리할 때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메모를 해놨고, 분리하는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2항 법정 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입니다. 법정 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존속하는 기간이죠. 일수의, 날수로 계산한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자, 이제 103조로 갑니다. 굉장히 가장 유명한 조문이라고도 할 수 있죠.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제 장이 바뀌죠. 5장 법률행위 파트입니다. 자, 1절이 이제 총칙인데 1절 하고 있습니다.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입니다. 자, 여기 이제 법률행위라는 말이 나왔죠. 자, 내용 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입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이렇게 메모를 해놨고, 선량한 풍속, 예, 요거는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 할 때, 요 선량한 풍속 이런 거는 도덕적인 관념입니다. 도덕관념. 예, 참고로 그렇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고 자세한 건 교재 보고요. 자, 103조, 104조 묶여 있는데 104조 보겠습니다. 104조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가 나오죠. 당사자의 공박, 콤마 찍고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입니다. 당사자가 먼저 나왔고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무효로 한다. 자, 이제 105조로 갑니다. 임의 규정, 임의 규정.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예, 법령에 법령 중의 법령에 써 있는 그 말인 것 같아요. 예, 법령에 나와 있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예, 그 밖에, 그러니까 기타는 그 밖에죠. 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까지가 임의 규정입니다. 그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 임의 규정인데요. 관계없는 할 때 없는의 그 따옴표가 표시가 되어 있고 메모를 해놓기를 아랫부 표시. 관계 있는 것은 강행 규정인데 관계 없는 규정이라 임의 규정입니다. 예, 그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 예를 들어서 정관에 예, EX 표시해놨는데 메모로 정관에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또 그 의사에 의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하게 도식적으로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강행 규정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당사자의 의사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임의 규정이 있는데 임의 규정, 예, 민법에서의 그 임의 규정이죠. 예, 그런 식으로 예,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예, 부등호 표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임의 규정보다 당사자의 의사를 예, 따른다. 당사자의 의사. 그렇죠?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예. 그리고 이제 당사자의 의사보다 강행 규정이 이제 더욱더 강한 거고 예,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고 106조 사실인 관습입니다. 타이틀이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그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 105조에서 말한 아까 위에서 봤던 임의 규정이죠. 그 규정과 다른 관습, 예,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에 수업 때는 영등포 시장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조문에서는 또 능곡시장 일산 쪽에 그쪽에 능곡 시장이라고 용인은 용인시장 하여튼 예, 다른 어떤 시장에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예, 그 어떤 시장이면 어떤 그 시장에서요. 그 관습이라는 것은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실인 관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하기를 사실인 관습은 관습 사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관습에서 이제 사실로 가는 거하고 예, 관습인 사실인 관습이 이제 관습 사실인데 관습에서 화살표로 이제 사실인 거하고 예, 구분되는 게 있죠. 법률. 법률은 이제 판사들이,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죠. 근데 이제 관습의 1조에서도 이제 관습법이라는 말도 나왔었는데, 그 관습에서 화살표로 법률로 가는 거. 이거하고 관습에서 화살표로 사실로 가는 거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예. 이퀄 표시하고 이제 슬래시 표시 해버렸는데,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107조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절이 바뀌어서 의사표시 부분인데요. 예,
107조, 108조, 109조, 110조, 그리고 이제 111조, 112조, 113조 나와 있는데 어쨌든 107조부터 110조가 유명하죠. 보겠습니다. 의사표시 파트인데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죠. 비진의, 진이가 아닌 의사표시, 참뜻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타이틀이. 일단 1조 보겠습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여기 표의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유념해서 봐야 되고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입니다. 그 효력이 있죠. 진이 아님을 알고, 그러니까 참뜻이 아닌 것, 진짜가 아닌 걸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유효입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또 상대방이 나오죠. 처음에는 표의자가 나왔고요. 본문에는. 자, 상대방이 단서에서 표의자가 한 말이죠.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상대방이 그렇다는 거죠.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입니다. 무효로.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이제 과실이 있다는 거죠. 알 수 있었는데 왜 알지 못했느냐. 이제 이럴 때는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입니다. 자,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그쵸. 전항의 1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입니다. 선의 제3자는 이제 상대방에게 뭐 이전 등기된 것을 믿고 산 사람, 뭐 이런 그런 사람이죠. 모르고 산 사람.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메모를 해놨고, 자, 108조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판례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다 107조부터 110조까지는 굉장히 무수한 판례들이 있는데 그건 차차 교재에서 봐야 되고요.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입니다. 통정 허위 뭐 의사표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자, 1항 상대방과 상대방이 나오죠. 상대방과 통정한, 짜고 친, 서로 짜고 한 허위의 가짜, 허위의 의사표시는, 진실하지 않은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입니다. 무효입니다.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그러니까 1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통정하곤 서로 짜고 한 가짜, 허위 가짜의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표의자예요. 표의자가 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항에서 전항의 1항의 의사표시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 위에 1항에서는 사실상 2명이 나온 건데 그 법문구에서는 표의자라는 말이 생략돼 있고 의사표시로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표의자 의사표시 한 사람이 표의자인데 표의자가 상대방과 짜고 한 가짜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모르고 한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입니다. 그래야 이제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가 나오고 상대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3자가 나오죠. 뭐 3자 대면처럼. 자, 일단 그거를 이해를 해야지 판례가 이해가 잘 됩니다. 자,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입니다. 착오. 1항 의사표시는, 이것도 표의자를 생각해야죠. 의사표시 딱 하면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취소권이 있는 거죠. 의사표시, 표의자가 한 그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내용, 밖으로 표시된 이런 뜻인데요. 내용의, 법률 행위의 내용이 밖으로 표시된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제 동기와 구별된다는 거. 동기는 아마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내심의 동기. 이제 밖으로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또 판례에서는 문제가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동기와 구별되는 법률 행위의 내용입니다. 표시된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거 착오다.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거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그러니까 의사표시 한 사람이죠. 1항에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권 없어 이겁니다. 법에서 말하는 게. 자, 2항 전항의 1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그렇죠.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예, 모르고 한 제3자에게. 근데 이제 107조부터 110조까지 제3자, 선의의 제3자는 요건이 판례에서 나온 요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당사자가 아닐 것입니다. 당사자 아니어야 하고 포괄승계인도 아니어야 합니다. 당사자나 포괄승계인이 아니어야 하고, 그리고 법률 행위에서 핵심이 의사표시죠. 예, 그 법률 행위, 그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 의사표시를 뭐 필수 불가결로 하는 게 법률 행위인데, 예, 그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새롭게, 예,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게 된 건가? 예, 맺게 된 자인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당사자나 포괄승계인이 아닌데 그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 행위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예, 갖게 된 자. 아마 그걸 겁니다.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교재. 예, 그거 사실은 이제 110조 부분에 메모를 해놓은 내용인데, 예, 일단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9조 2항에서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예, 피의자가 한 의사표시죠. 그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모르고 한 제3자에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까지 봤고요. 지금 그 제3자 요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선의 제3자, 이게 이제 맞습니다. 그 판례 요건인데, 첫 번째로 당사자가 아닐 것, 그리고 포괄승계인이 아닐 것. 예, 당사자는 포괄승계인이 아닐 것. 두 번째로,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10조 같으면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니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할 것. 그러니까 모두 107조부터 110조까지 선의의 제3자는 일단 의사표시를 기초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 의사표시를 그러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예, 세 번째가 새로운 법률 원인으로서 이해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예, 새로운 법률 원인으로서 이해관계를 맺은 자. 예,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109조 같으면은 뭐 차고니까, 예, 차고에 의한 뭐 의사표시를 기초로 할 것 하고, 차고에 의한 표시로, 예, 그거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 원인으로서, 예, 이해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당사자가 아니고요.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공통된다는 거고. 자, 이제 110조 본문 보겠습니다. 자, 110조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요. 강박이라는 것은 협박이라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렇게 수업 때 이해하라고 했고, 이랑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도 의사표시만 나오지 표의자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표의자의 의사표시입니다. 어떤 표의자냐? 사기나 강박에 의한입니다. 의한. 사기를 당해서 한 표의자의 의사표시, 강박을 당해서 한 표의자의 의사표시입니다.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겠죠. 그렇게 당해서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어떤 자금 관계에서 뭐 돈 내놔라 상대방이 그렇게 소송으로 이렇게 오거나 할 때, 아니다, 나 사기 당해서 한 거야 라고, 강박 당해서 한 거야 라고, 예, 취소권을 줘서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피의자에게.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이거 자 분설해서 봐야 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앞에 나온 상대방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 그런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 의사표시는 이제 표의자가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표의자가, 예,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것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할 때 여기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겠죠. 근데 표의자가, 예, 보통은 사기나 강박을 상대방한테 당하겠죠. 예, 표의자의 상대방한테. 근데 이게 웃긴 게, 상대방이 제3자를 뭐 내세워서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그런 법률 행위를 뭐 계약을 한다거나 할 때, 예,
그렇죠. 여기 이제 의사표시는 이제 법률 행위를 떠올리면 되니까 뭐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어쨌든 그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웃긴 게 이제, 웃긴 건 아니지만 하여튼 문제가 되는 게,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사기나 강박을 표의자한테 사기나 강박을 한 게 아니죠. 그렇게 했으면 일항이죠.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한 거니까 그거는 표의자한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이제 그렇게 주는 거고요. 취소권을.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그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어떤 제3자를 내세울 수가 있어요. 뭐 대리인을 내세운다거나, 예, 뭔가가 어떤 관계가 있겠죠. 뭐 지인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뭐 채권 채무 관계가 있거나 그 상대방하고 관계 있는 그 제3자를 내세우는 겁니다. 대리인이라든지. 예. 하여튼 그거를 내세워 가지고 표의자를 속였어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한테 하는, 예, 상대방이 있는 그 의사표시에 관하여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3자가 꼈다고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뭐 보낸 제3자이거나 대리인이거나, 그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입니다. 누구한테? 예,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한테, 예,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은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예, 알았으면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를 상대방이 보냈으면 당연히 알았겠죠? 예, 그게 이제 알았거나입니다. 악의입니다. 알았거나, 뭐, 또는, 예,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수 있었잖아요. 예, 알 수 있었는데 왜 몰랐다고 하느냐. 예,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게 과실입니다. 모르는데 과실이 있다는 거죠. 알 수 있었는데 왜 몰랐다고 해. 예, 판사들이 법원에서, 예, 법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뒤에 상대방은 앞에 나온, 이 항에 나온, 맨 앞에 나온 그 상대방하고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의사표시의 상대방이죠. 그 상대방이, 예,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죠. 그런 경우에 하나요. 제3자를 내세웠을 경우에, 보냈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알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잖아요. 예,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었으니까 그 하나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표의자가. 왜? 저 상대방이라는 놈이 제3자를 앞세워서 보내서 나한테, 제3자가 나를 사기나 강박을 쳤다 나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의사표시는 내가 사기 당하고 강박 당해서 했으니까 이거를 취소를 해야지.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가.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판례에 나온 굉장히 법리 중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이거는 수학 공식과 같은 거라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사망입니다.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전 2항이면 지금 110조 1항과 2항이죠. 그 의사표시의 취소. 의사표시한 표의자가 한 의사표시의 취소입니다. 취소.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입니다. 모르고 한 제3자가 있을 수가 있죠. 예, 선의의 제3자. 예, 이거는 아마 2항에 나온 제3자랑은 다를 것 같아요. 그 2항에 나온 놈은 사기나 강박을, 사기치고 강박을 행한 놈이잖아요. 사기치고. 근데 여기 나온 거는 이제 3항에 나온 거는 1항과 2항에 나온 그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 모르고 한 제3자에게, 모르고 한 제3자를 아까 그랬잖아요. 그 처음에 상대방이거나 표의자거나 그 당사자잖아요. 예. 거기도, 예, 그렇죠. 뭐 소송에서 당사자는 원고 피고가 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예, 제3자가 중간에 껴있는 경우도 있겠고, 뭐 대리인이라든지 그런 데 껴가지고 그놈이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으니까 어쨌든 그건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선의의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죠. 예, 혹은 포괄승계인도 당사자니까 포괄승계인도 아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기에 의한 그 의사표시를 기초로 해야죠. 예, 그거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법률 원인으로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선의의 제3자입니다. 모르고 한 제3자에게, 예,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교재를 보고 판례 이론을 더욱더 분석을 해보거나 그런 예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망의 경우에는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11조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저는 이제 110조 할 때 난도가 상이라고 느꼈습니다. 왜냐,
이거는 대학교 뭐 1학년 내지 2학년 그 전에 대학교 1학년 2학기나 2학년 초에 보통 2학년 안쪽으로 주로 많이 배우는데 뭐 휴학을 했더라도 중간에 들어왔다거나 배우는데 이 대학교 저학년생들한테 이해하기에는 민법 총칙이 가장 어렵다고 했는데 법에서 민법에서 가장 어려우니까 민법이 또 가장 어려운 책이니까요. 정교한 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진짜 대입을 해가지고 판례로 풀어내는 거, 그러니까 논술로 그렇게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딱 이렇게 캐치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이제 111조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타이틀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이랑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도달해야 생기네요. 아랫부 표시 있습니다. 543조.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543조 한번 넘어가 봅니다. 543조는 해지, 해제권, 해제권이네요. 해제권은 이제 형성권이라고 했고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여기도 화살표로 도달주의라고 해놓고 여기는 또 아랫부 표시해가지고 111조 1항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읽은 조문 서로 이렇게 메모를 해놨네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인 일방적인 의사표시. 그래서 그 일방적 의사표시라서 형성권이라고 수업 때 나온 겁니다. 메모를 해놓은 거고 당연히 교재에 나온 거죠. 일단 543조도 1항까지만 봅니다. 2항도 있는데 1항의 의사표시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111조 지금 2항 보겠습니다. 의사표시자가 여기 또 의사표시자라고 또 법문에도 나오네요. 이거 표의자입니다. 표의자. 의사표시 한 사람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발송을 했네요.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발송을 했는데 사망했습니다. 돌아가셨거나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효한 거죠. 그렇게 발송한 내용대로 발송한 다음에 사망했거나 하거나 아니면 제한능력자가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도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겠죠. 발생하는 거고 지금 이제 111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보고 있고요. 도달주의라고 했고 그 다음 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입니다. 제한능력자 뭔가 이제 좀 상태가 좀 좋지 않은 뭐 띨빵하다고 조법문사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수업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그 표현인 것 같아요.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에 온전하게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상대방도 의사표시를 받겠죠.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겠죠.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표의자겠죠.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잠깐 의사표시자 표의자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이 의미는 다시 교재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콤마 찍고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상대방이 이제 제한능력자이면 법정 대리인이 있겠죠.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대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상대방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한능력자하고 예를 들어서 뭐 미성년자 생각해야 되나요? 그렇게 거래한 또 반대의 당사자가 있겠죠. 그게 표의자겠죠. 뭐 그런 거래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113조까지만 일단은 봐야겠네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시송달은 그 법원 게시판에 게시장에 널리 알리는 것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해놨고요. 일단 수업 시간에는 이제 게시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시한다는 거, 공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거,
송달은 보낼 송자, 보내서 도달시킨 것. 공시송달이라는 그 법률 용어입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이죠.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표의자 의사표시겠죠.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